내 아들이지? 형광등 불빛 아래 산소 마스크를 낀 아이의 얼굴 위로 하얀 가운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 눈은 분명 자신의 어릴 적 얼굴과 겹쳐져 있었고 태윤의 입술에서 낮게 그러나 칼날처럼 서늘한 한마디가 떨어집니다. 내 아들이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미 진실을 확인한 사람의 확신처럼 들리는 목소리. 지수의 목이 굳어붙고 8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한순간에 목까지 치밀어 올라와 숨을 막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절망이 뒤섞인 태윤의 눈빛이 지수를 꿰뚫고 복도 끝까지 얼어붙은 침묵만 길게 이어지는 순간 누구의 인생이 어디까지 무너져 버리게 될까요? 영상을 보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늘 좋은 일이 생기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싸늘했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겨울바람이 커튼을 살짝 들추며 방 안을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지수는 하루 종일 일한 피로가 몰려와 겨우 눈을 붙인 참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우진의 잔잔한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함은 마치 지수의 삶에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리듬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리듬이 갑자기 끊어져 버렸습니다. 어머마, 어린 우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고 끊어지는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진아? 지수는 반쯤 감긴 눈으로 손을 더듬어 옆에 있는 우진의 몸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우진의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움찔거리며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엄마 숨이 안 쉬어져.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우진의 몸이 마치 힘이 빠진 인형처럼 축 늘어졌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우진아, 우진아, 제발. 지수는 절규하듯 아이를 불렀습니다. 손으로 아이의 등에 손을 대어 토닥이려 했지만 우진의 호흡은 점점 더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수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진이 처음 뒤집었던 날, 처음 걸었던 날, 열이 나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날들. 안 돼, 안 돼, 제발. 지수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침착해야 한다고 스스로 되뇌었지만 손발은 얼음장처럼 굳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어 귀에 피가 솟는 것처럼 울렸습니다. 지수는 거의 본능적으로 우진을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눈물과 식은땀이 뒤섞인 얼굴로 문 쪽으로 달려가면서 낡은 카디건을 걸칠 틈조차 없었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복도를 뛰쳐나갔습니다. 낡은 계단은 밤마다 울리는 소리가 컸지만 지수에게는 그런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빨리, 지금 당장. 엘리베이터는 7층에 멈춰 있었습니다. 기다릴 시간은 없었습니다. 지수는 계단을 2칸, 때로는 3칸씩 뛰어내려갔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조차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입김이 허공에 허옇게 흩어졌습니다. 지수는 길가로 뛰어나가
손을 흔들며 택시에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병원으로, 제발 빨리요. 택시 기사는 지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상황을 파악한 듯 말없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지수는 우진을 끌어안고 계속 아이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괜찮아, 우진아, 엄마가 있잖아.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계속해서 아이의 이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택시는 도로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었습니다. 차 창밖에는 아무도 없는 겨울 새벽길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손등은 계속 떨렸고 치마는 눈물과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지수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도착한 응급실 앞에서 지수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아이 좀 살려주세요. 숨을 못 쉬어요. 순식간에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수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이 그녀의 무릎을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차분하지만 묘하게 익숙한 목소리가 응급실 소란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맺힌 시야 너머로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수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태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공기조차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얀 가운, 가슴에 걸린 명찰, 그리고 지수가 잊을 수 없던 그 눈빛. 그는 8년 전 지수의 앞에서 혼란과 상처를 안고 서 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태윤은 지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한 걸음을 내딛다가 멈춰 섰습니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8년 전의 겨울밤 어두운 골목에서 갑작스러운 이별을 말하던 지수의 모습이 순간 스쳐 지나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오듯 태윤은 눈을 한번 세게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의사로서의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환자 상태는? 태윤은 간호사에게 빠르게 물었습니다. 천식 발작으로 보입니다. 호흡이 많이 불안정합니다. 태윤은 지수에게 시선을 잠시 주었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복잡한 눈빛이 스쳤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지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태윤은 더 말할 틈 없이 우진에게 다가가 아이의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고 약물 처방을 지시하고 간호사들에게 손짓하며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미세한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꿈속의 장면 같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만난다고? 이런 순간에 가슴 깊숙한 곳이 머리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휘저어졌습니다. 우진의 산소 마스크에서 하하 하는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어 가자 태윤은 잠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겉으로 감춘 수많은 감정들이 서로 부딪히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놀람, 혼란,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묘한 떨림까지
지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마치 과거가 응급실이라는 무대 위로 잔혹하게 다시 끌려온 듯 했습니다. 병원 스피커에서 울리는 안내음, 바삐 움직이는 발걸음, 약품 냄새, 모든 소리가 희미해지고 두 사람 사이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작게 숨을 고르며 누워있는 우진이 있었습니다. 지수의 심장은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현실을 마주한 공포 속에서 쉼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태유는 지수를 잠시 바라보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선 아이가 먼저입니다. 그 말에 지수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말없이 우진의 손을 잡은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모든 감정이 복잡하게 얽히고 뒤섞이던 그 순간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재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을. 잠시 후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8년 전 지수는 낡은 앞치마 끈을 한 번 더 고쳐 매었습니다. 허리 뒤쪽에서 매듭을 다시 조이면서 마치 마음도 함께 동여매는 기분이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에게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를 건넸지만 가슴 안쪽에서는 심장이 쿵쿵 규칙 없이 내려앉고 있었죠. 오늘 그녀는 결심한 말을 해야 했습니다. 곧 유학을 떠날 태윤에게 이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그의 눈부신 미래에 자신이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짐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조차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뱃속에 찾아온 작은 생명을 알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입만 열면 사실은이라는 말이 튀어나올 것 같다가도 그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지수를 짓눌렀습니다. 두려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컵을 닦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손가락 사이로 흰 머그잔이 미끄러질 것 같아 지수는 괜히 힘을 더 주어 쥐었습니다. 지수 씨, 괜찮아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카운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수는 화들짝 고개를 들며 급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설명할 수는 없었죠. 시계는 느리게 가는 듯 하면서도 잔인하게 시간을 밀어붙였습니다. 마감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지수의 가슴은 점점 더 조여들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손님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과 커피 향만 남았습니다. 지수는 마지막 테이블을 닫고 의자를 올려놓으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속으로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철제 셔터를 내리고 난 뒤에도 지수는 한동안 문 앞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귓불과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허공에 맴돌았다 사라졌죠.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에서 태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언제나처럼 말끔했습니다. 두툼한 코트를 입었음에도 어쩐지 차가운 공기가 그를 둘러싼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지수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지수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지수는 순간 그 자리에 멈춰 서버렸습니다. 한 발짝 더 다가가면 이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고개를 떨구며 참아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입술 안쪽을 세게 물어뜯지 않았다면 당장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태윤의 다정한 목소리가 지수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한때 지수를 가장 편안하게 만들던 음성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죠. 지수는 한 번 더 숨을 삼켰습니다. 배 안쪽, 아직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생명을 향해 미안해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지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헤어져요. 그 순간 골목을 스치던 바람 소리마저 멎은 것 같았습니다. 태윤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서운함, 그리고 감춰지지 않는 상처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잠깐 입을 다문 지수는 겨우 표정을 다잡으려는 듯 숨을 길게 내뱉고 애써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너와 함께할 수 없어. 왜?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질문들을 지수는 직시할 수 없었습니다. 너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아.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태윤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가슴도 함께 베어내는 말이었습니다. 태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어둠 속에 울려 퍼졌죠. 정말이야? 갈라진 목소리가 겨우 흘러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믿고 싶지 않은 마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손끝까지 얼어붙은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부담스러워졌어? 아니야. 그럼 나 뭐 잘못한 거 있어? 무슨 일인지 말해주면 안 돼? 태윤의 질문이 잇따라 이어졌지만 지수는 그 어떤 것에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가 뱃속에 있어.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그의 삶과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틀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윤은 한참 동안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배신감이 교차했죠. 마치 눈앞에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예전의 지수가 아닌 것처럼 어딘가 낯선 이방인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눈을 마주쳐도 사실은으로 시작하는 고백이 튀어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뱃속의 아들을 생각하니 더욱 미안해졌어요. 그 아이에게는 아빠의 손길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꿈을 향해 뻗어야 한다는 것도 지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아무 말도 더하지 못한 채 돌아서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골목길을 걷는 내내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코끝이 얼얼해지고 발끝이 감각을 잃어갔지만
지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태윤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지수야. 상상 속에서 수없이 불러본 그 이름이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춰선 순간 마음이 다시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태윤을 향한 그리움이 뒤섞여 가슴 깊은 곳을 마구 짓눌렀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지수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끝까지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숨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두 사람의 인생과 뱃속의 아이의 운명을 조용히 다른 길로 돌려놓고 있었습니다. 태윤과의 이별 후 지수는 마치 세상이 뚝 끊겨나간 자리 위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낡고 차가운 골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작은 방은 늘 그렇듯 허전했습니다. 싱글 전구 하나가 노랗게 천장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은 방 구석구석까지 닿지 못하고 중간에서 힘없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수는 벽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 등골을 타고 그대로 심장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축 늘어졌죠. 나 도대체 뭘 한 거야? 지수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방 안에서 메아리처럼 희미하게 돌아왔습니다. 뱃속의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모성애가 그녀를 겨우 지탱하고 있었지만 막막한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동시에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당장 다음 달 월세, 이번 달 카드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기의 분유값과 기저귀값까지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마구 뒤엉켰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마이너스 부호만 가득했습니다. 눈앞에는 끝없이 어둠만이 펼쳐지는 듯 했어요. 창문 밖 골목 어귀에서 들려오는 취객들의 웃음소리가 오히려 더 현실을 실감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속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고독함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이 길은 누구도 대신 걸어주지 않는 길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새벽녘 잠에서 깬 지수는 습관처럼 몸을 웅크린 채 이불 안에서 눈만 떴습니다. 텅 빈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허리께까지 올라오는 얇은 이불로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퇴근 후 태윤과 나눴던 대화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나 해외 가면 여기 카페도 그리울 것 같아. 그땐 영상통화로 커피 보여줄게요. 농담 반, 진심 반으로 나누던 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 서서히 실감났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손을 들어 배 위에 올렸습니다. 아직은 티가 거의 나지 않는 조금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배였습니다. 손바닥으로 배를 쓰다듬듯 쓸어내렸습니다. 이곳에 정말 소중한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무게감으로 다가왔죠. 여기 있지 그렇지?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답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낯선 따뜻함이 손끝에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더 끌어올려 턱까지 덮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당장 내일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죠. 카페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자신 하나 먹고 살기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생명이 더 늘었습니다. 지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뿌연 새벽빛이 조금씩 하늘에 스며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죠. 내가 잘한 걸까? 혼잣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윤에게 사실을 숨기고 돌아선 그 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말했어야 했나? 그래도 붙잡지 않았을까? 수없이 가정해 보았지만 그 어떤 상상도 지금의 현실을 바꿔주지는 않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지쳐서 감정조차 마비된 사람처럼 그저 멍하니 앉아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배가 조금씩 불러오자 지수는 밖에 나가는 일이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가게에서는 아직 티가 나지 않도록 헐렁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의 모습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외출을 삼가고 집안에만 틀어박히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랐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에 뜬 연락 목록에는 더 이상 먼저 찾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알람도 꺼두고 메신저도 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은 날마다 커져만 갔습니다. 잠시라도 눈을 감으면 끔찍한 악몽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태윤이 차갑게 돌아서는 꿈, 자신을 향해 왜 말 안 했냐며 소리치는 꿈, 그리고 한 번은 품 안에 안고 있던 아기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호흡이 가빠서 가슴을 꽉 움켜쥔 채 한참을 벽에 기대 서 있어야 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꿈이야.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배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기가 꿈틀거릴 때마다 지수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 안쪽에서 느껴지는 작은 움직임. 누군가 자신의 안에서 살아있음을 조용히 알려오는 것 같은 그 감각이 지수를 다시 세웠습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되었죠.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정말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함께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번에 흘러내리는 눈물은 예전처럼 단순히 슬픔에서만 흘러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스스로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 안고도 남을 만큼 커져버린 아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작은 생명을 품고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 싸움은 길고 때로는 버겁고 어떤 날은 도망치고 싶을 만큼 고단했지만 적어도 지수에게 이 선택만큼은 거두고 싶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시간은 마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모래알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루하루는 버겁게 느려터진 것 같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어느새 몇 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8년 후 지수는 7살 아들 우진과 단둘이 작은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페인트가 벗겨진 빌라, 세탁기가 돌 때마다 벽이 덜컹거리는 얇은 벽, 비가 오면 베란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물방울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지수와 우진의 생활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동네 골목 끝에 자리한 낡은 카페 숲속의 작은 집에서 일하며 두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초록색 페인트로 나무들이 그려져 있었지만 오래된 페인트가 갈라지고 벗겨져 이제는 군데군데 흰 바탕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어 의자를 내리고 커피 머신을 예열하고 베이커리 진열장을 정리하는 일이 지수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팍팍한 삶 속에서도 우진을 향한 사랑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카페 안은 늘 커피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과 컵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지수는 삐걱거리는 의자에 앉아 손님들의 주문을 받으며 눈치 빠르게 동선을 계산했습니다. 따뜻한 라떼 한 잔 주세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였지만 지수의 마음 한켠은 늘 불안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일할 수 있을까? 우진이 학교 들어가면 학원은 어떻게 하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항상 숫자와 일정, 그리고 걱정이 함께 떠다녔습니다. 카페 한쪽, 창가 가까운 테이블에는 우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크레파스를 꼭 쥐고 스케치북 위를 사각사각 채우고 있었죠. 종종 스케치북이 삐뚤어지면 우진은 의자에 한쪽 무릎을 올리고 몸을 기대어 더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곤 했습니다. 엄마, 우진이 코끼리 그렸어요. 우진이 반짝이는 눈으로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스케치북 위에는 다소 엉성하지만 분명 코끼리라고 부를 수 있는 모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커다란 귀, 동그란 몸, 그리고 말도 안 되게 긴 코까지. 지수는 활짝 웃으며 손에 묻은 물기를 앞치마에 슥 닦고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우리 우진이 정말 잘 그렸네. 코끼리 친구가 진짜 행복해 보인다. 우진은 괜히 쑥스러운 듯 낄낄 웃으며 스케치북을 끌어안았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은 지수에게 큰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지수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님이 없는 틈 계산대 옆에 서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면 이따금 허공을 향해 한숨을 내쉬는 자신의 모습을 가끔 스스로 발견하곤 했습니다. 우진은 그런 엄마의 표정을 읽을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눈치가 빨랐습니다. 엄마, 힘들어요? 어느 날 우진의 작은 손이 조심스럽게 지수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 순간 지수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우진이 걱정할까봐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오늘은 좀 많이 움직여서 그래. 그럼 집에 가서 쉬어요. 우진이가 조용히 있을게. 우진의 말에 지수의 가슴 한쪽이 찌릿하고 저릿해졌습니다. 이 어린애가 벌써 나를 걱정하네. 퇴근 후 지수는 우진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빌라의 좁은 계단을 올라가는 길은 늘 고단했습니다. 낮에 쌓인 피곤이 허벅지와 종아리를 무겁게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뭐예요? 우진이 제잘거리며 묻자 지수는 숨을 고르며 웃었습니다. 우리 우진이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 해줄까? 진짜? 치즈도 올려줘요. 우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지수의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볶음밥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동안 우진은 식탁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할게요. 우리 우진이 이제 다 컸네. 소소한 일상 속 이 아이 덕분에 지수는 하루를 버틸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지수는 잠든 우진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불 꺼진 방, 창밖 가로등 불빛이 얇은 커튼을 통과해 우진의 볼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작은 코, 오밀조밀한 입, 잠들어 있을 때 더욱 또렷해지는 속눈썹. 지수는 조용히 손을 뻗어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그 온기는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그 온기를 느낄 때마다 지수는 과거의 선택이 옳았는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태윤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과연 우진을 위한 일이었을까요? 아빠가 옆에 있었으면 이 아이가 좀 더 편하게 자랄 수 있지 않았을까? 때때로 그런 생각이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와 콕콕 찔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만약 그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면 지금의 이 평온한 순간도 없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우진의 얼굴을 다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최선을 다한 거 맞겠지? 스스로에게 묻는 말이었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진의 작은 손가락이 잠결에 꼼지락거리며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마치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그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그녀의 고단한 8년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다시 현재 응급실은 여전히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처가 빠르게 지나가고 환자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기계가 울리는 알람음들이 뒤엉켜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하지만 지수와 태윤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들리는 듯 희미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우진이 침대 위에 누워있는 순간부터 두 사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아이에게 향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게 향한 숨겨진 감정까지 아슬아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차트를 넘기던 그의 손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지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온갖 감정을 억눌러 겨우 진정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도 아이의 치료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관지 수축이 심합니다. 스테로이드랑 기관지 확장제 바로 투여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으려는 듯 의식적으로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서 있는 지수는 태윤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산소 공급 사리터로 올립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태윤은 청진기를 다시 들고 우진의 가슴과 등을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우진의 작은 몸이 숨 쉴 때마다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지수는 침대 옆에서 손을 모아 쥔 채 초조하게 서 있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겠다는 듯 가슴께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야는 흐릿했고
입술은 이미 핏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태윤의 표정을 읽지 않으려 해도 눈길이 계속 그에게 향했습니다. 오랜 시간 잊었다고 생각했던 얼굴, 이젠 지우려고 했던 목소리, 그리고 지금 아들과 함께 서 있는 그의 모습, 모든 것이 지수를 흔들었습니다. 태윤은 일단 응급 상황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자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수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움, 놀람, 이해할 수 없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떨림.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의사로서의 경계가 다시 그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우진이는 잠시 안정화를 볼 겁니다. 상태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지수에게는 너무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 같았습니다. 태윤 씨. 지수는 어렵사리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조차 너무 큰 울림이었습니다. 태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눈을 돌렸습니다. 환자 먼저 보겠습니다. 그 말은 지수가 더는 어떤 말을 꺼낼 수 없도록 문을 닫아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는 동안 지수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8년 전 겨울에 끝난 줄 알았던 그 인연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통제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녀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우진의 작은 손을 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지금은 아이만 생각하자. 다른 감정은 나중에. 하지만 이미 어긋난 감정의 파도는 조용히 밀려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7. 의사와 엄마의 간절한 눈빛.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분 단위의 시간이었음에도 지수에게는 끝없이 늘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진은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누워 있었지만 호흡은 조금 더 안정적인 리듬을 찾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들썩이는 속도도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죠. 지수는 침대 옆에 쪼그리고 앉아 우진의 손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작은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 지수의 심장은 더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속눈썹에는 눈물 맺힌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우진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낮았지만 감정의 떨림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잠시 뒤에서 천천히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가운을 정리하며 걸어오는 태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지만 앞서보다 더 깊은 피로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우진의 차트와 모니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끝으로 아이의 이마 온도까지 체크했습니다. 그 조심스러운 손길은 의사로서의 태윤 모습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쉽게 감출 수 없는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숨을 들이쉬던 태윤은 우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지수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또 한 번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그리고 태윤은 지수에게도 설명하듯 말했습니다. 호흡은 많이 안정됐습니다. 고비는 넘겼어요. 그 말이 끝나자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몸에서 힘이 빠지듯 무릎이 바닥을 향해 툭 내려갔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윤은 지수를 바라보다
조금 망설이는 듯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말투는 차분하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확실히 따뜻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자연스러운 따뜻함은 아니었지만 어색함과 책임감이 뒤섞인 매우 인간적인 온도였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들의 사이에는 이름도 규정도 없는 공기만이 어색하게 떠 있었습니다. 8년 동안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 8년 동안 혼자 버텼던 삶, 8년 동안 모르고 지나온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이 짧은 침묵 안에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태윤이 지수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 씨, 그 한마디에는 묻고 싶은 모든 것이 담겨 있었고 묵혀둔 감정도 배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심장이 다시 바삐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충격과 설명되지 않은 감정들까지 모두 뒤엉켜 있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온 두 사람이 마침내 같은 장면 위에 서게 된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우진을 중심으로 모든 진실이 이제 곧 드러나게 되리라는 것을. 우진의 호흡이 조금 안정되자 응급실 내부의 소리가 다시 또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윤의 머릿속은 여전히 잡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차트를 보던 손을 멈추고 다시 침대 위에 누워있는 우진에게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작은 얼굴, 얇은 눈꺼풀, 살짝 올라간 콧날, 숨을 들이쉴 때마다 미세하게 움찔거리는 턱선까지. 그 순간 태윤의 호흡이 걸렸습니다. 마치 심장을 누군가 세게 움켜쥔 것처럼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잠깐만. 그는 거의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우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손끝으로 아이의 이마 위 머리카락을 살짝 치운 순간 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유난히 또렷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 가족 모임에서 친척들이 했던 말, 얘는 아빠 어릴 때랑 똑 닮았네. 눈매며 입술까지 똑같아. 그 표정, 그 분위기, 그 눈꼬리의 모양, 우진에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등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말도 안 돼. 그의 목소리는 의식하지 못할 만큼 낮게 떨리며 새어나왔습니다. 태윤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다 벽을 더듬어 기대었습니다. 식은 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가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해?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말도 안 된다라고 부정할수록 우진의 얼굴은 더 또렷하게, 더 잔혹하게 자신의 어린 시절과 겹쳐 보였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태윤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직감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윤 씨. 지수가 작게 부르자 태윤은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산산이 흔들려 있었습니다. 저 아이. 그는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알게 된 거지? 왜 지금까지 숨겼지? 이 아이가 정말. 지수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침묵이 대답이 되어버릴까 두려웠습니다. 이미 태윤의 눈빛은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밝은 형광등 아래 두 사람의 숨겨진 8년의 진실이 서서히 잔혹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태윤의 머릿속은 수백 개의 질문과 감정으로 뒤엉키며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진의 얼굴, 지수의 침묵, 그리고 8년 전의 마지막 밤. 그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덮쳐왔습니다. 그날 왜 그랬지? 왜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고 날 떠났지? 유학 때문이라던 그 말, 혹시 다 거짓이었던 건가?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다고? 그는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8년의 시간이 그의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유학 가서 혼자 외로웠던 밤, 지수에게 연락하려다 멈췄던 날들, 그녀의 연락처가 바뀌어 버린 뒤 느꼈던 상실감. 지수는 모든 상황에서 그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우진을 혼자 키웠습니다. 태윤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스스로도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 씨는,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를 완전히 잘라냈던 거네. 분노가 밀려오자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손바닥에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우진을 처음 본 순간 심장이 뛰었던 이유, 태어난 지 몇 년이 지난 자신의 아이를 지금에서야 처음 보았다는 충격, 그리고 상실감. 그는 병실 창가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바깥은 어두웠고 주차장 위로 가로등 빛만 희미하게 깔려 있었죠. 8년. 그는 거의 숨쉬듯 내뱉었습니다. 8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목구멍이 꽉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다시 우진이 있는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잠든 아이를 보며 손을 뻗어 머리카락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작은 온기가 가슴 깊은 곳을 꿰뚫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일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왜 지금 알게 된 거야?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해도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수는 문가에서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 순간을 피하려고 수많은 밤을 울며 버텼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윤의 마음속에서 결론이 또렷하게 내려졌습니다. 이 진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그리고 지수와 반드시 이야기해야 한다. 그의 눈빛이 다시 한번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만큼의 충격 속에서도 그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것. 우진이 완전히 안정되자 태윤은 차가운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수 씨, 나와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눌러 참았던 감정이 이제 막 뚫고 올라온 것 같은 울림이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다리로 그를 따라
응급실 복도 끝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구역으로 걸어갔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마주 선 두 사람. 공기마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태윤이 입술을 악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 내 아들이지? 직설적인 질문. 냉정하고 정확했습니다. 숨을 돌릴 틈조차 없었습니다. 지수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에 걸린 돌덩이가 더욱 커지는 듯 했습니다. 떨리는 입술을 겨우 열어 앞으로 손을 뻗어 변명하려다 갑자기 팍 힘이 빠져 내려갔습니다.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정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태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아픈 소리였습니다. 최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를 나 몰래 태어나게 하고 나 몰래 키우고 나 몰래 8년을 보냈는데 그게 최선이었어? 지수는 고개를 세게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내 꿈을, 너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 그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너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짐? 태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차갑게 굳었습니다. 아들이 짐이야? 너한테 나는 그 정도였어?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울먹이며 머리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었어. 정말 아니었어. 그냥 나는 그때 너무 무서웠어. 무서우면 말했어야지. 태윤이 이를 악문 채 말했습니다. 왜 내가 알 권리를 빼앗았어?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왜 너가 먼저 판단했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수의 가슴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그곳에는 8년의 억눌린 감정이 전부 실려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 서늘하고 길고 잔혹한 침묵. 태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어떻게 감정을 정리해야 하는지 스스로도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아주 낮고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8년 동안 아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어. 지수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후회하고 있어. 정말 많이. 태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을 감추려는 듯 했지만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돌아오는 건 없어. 그의 말은 차갑지만 완전히 닫힌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변화의 문이 아주 조금 보이지 않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8년의 오해와 상처가 폭풍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의 격한 대화가 끝난 뒤 지수는 마치 공기가 없는 공간에 홀로 남겨진 사람처럼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부서질 듯한 숨을 토해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려 했지만 눈물은 계속 고여 올라왔습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태윤도 쉽게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허리에 얹은 채 고개를 숙여 바닥을 노려보았습니다. 평소 침착하고 여유롭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혼자서 했지? 태윤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깊고 복잡한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휘청거리며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내가 떠나면 다시는 못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 지수는 울먹이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너의 꿈을 방해할까봐. 다가오는 미래가 너무 두려웠어. 태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말했어야지. 그는 목소리를 낮추려 애썼지만 끝이 떨렸습니다. 내가 힘들었다면 내가 책임지고 같이 방법을 찾았을 수도 있어. 몰랐어.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나는 너무 어렸고 내 가치가 너무 작다고 생각했어. 너 옆에 설 자격조차 없다고. 태윤의 눈가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지수를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이 다시 굳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했고 나는 배제되고 아들은 8년 동안 나 없이 자란 거야. 그 말에 지수는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몸을 작게 웅크리며 복도 바닥에 한 손을 짚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공허하고 마치 오래된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태유는 눈을 감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늦었어. 그의 말은 차갑게 들릴지 몰랐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얼마나 다독이며 뱉은 말인지 지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강이 흘렀습니다. 분노, 슬픔, 아픔, 후회. 수백 가지 색으로 변하는 감정이 차갑게 부딪혔다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한 가지 감정만큼은 뚜렷했습니다. 아들 우진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상처투성이 감정들 속에서 조용히 작은 빛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태유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병실 문 앞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수는 뒤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그칠 틈도 없이 고여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새벽의 정적처럼 고요했습니다. 우진이 침대 위에 누워 잔잔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고통스러운 표정은 사라지고 어린아이답게 평온한 얼굴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태유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우진에게 닿기 직전 그는 잠시 그 작은 손을 내려다보며 숨을 고르는 듯 멈춰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 지금 처음 만난 아들, 그 사실이 그의 가슴을 너무 세게 때렸습니다. 많이 아팠지.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손을 조심스럽게 뻗어 우진의 머리칼을 천천히 쓸어 넘겼습니다. 그 손길에는 조심스러움, 죄책감, 사랑,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지수는 그 모습 전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 장면을 보며 마음 한편이 아프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따뜻하게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우진이는 아빠를 원하겠지. 그 생각이 들자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한 줄 흘렀습니다. 태유는 한참 동안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나 배신감이 아니라 순수한 인간적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수 씨. 지수는 문 사이로 작은 대답을 했습니다. 네. 우진이는 태유는 말을 고르며 숨을 삼켰습니다. 정말 잘 자랐네요. 그 말 한마디가 지수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노력한 지난 8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을 위해 혼자 버티고 울고 일하고 지쳐도 견딘 날들. 그 시간들이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진이는 당신을 닮았어요. 정말 많이. 그 말에 태윤의 눈가가 적셔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중심에 두고 두 사람의 마음이 아주 천천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미한 겨울 햇살이 병실 창가에 스며들었습니다. 기계의 안정적인 B- 소리와 따뜻한 햇빛이 만나는 그 공간에서 우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작고 가느다란 목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지수는 바로 침대 옆으로 다가가 우진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우진아, 많이 놀랐지?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있어? 우진은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엄마 숨쉬기가 조금 편해졌어요. 지수는 눈가를 붉히며 아이를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태윤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문가에서 멈추어 우진과 지수를 바라보다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우진은 의사 선생님인 줄 알고 해맑게 웃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다. 아이의 목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태유는 미소인지 긴장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표정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응, 선생님이야. 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우진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숨쉬기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괜찮아요. 태유는 아이의 손바닥을 살짝 잡아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어. 그의 눈빛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너무 작고 따뜻했습니다. 지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서늘하게 떨렸습니다. 부자의 첫 만남. 그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아무것도 모르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저 치료해줘요? 태유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선생님이 계속 너 돌봐줄 거야.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 지수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조여왔습니다. 잠시 후 우진이 태윤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랑 눈이 비슷해요. 지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태윤은 숨을 들이쉬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그는 애써 담담한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좀 닮았네. 지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윤은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서 본능적으로 다가가는 부모의 손길이었습니다. 우진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올 거죠? 태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선생님은 어디 안 가.
그 말이 지수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어색하면서도 따뜻하고 복잡하면서도 묘하게 안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아직 서툴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이미 부자만이 가질 수 있는 미묘한 연결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름답게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나자 지수와 태우는 자연스럽게 병원 내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환기구에서 나오는 미지근한 공기와 로스팅 커피 냄새가 섞여 희미한 따뜻함을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만이 조용히 흔들리며 그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태윤이 먼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고요한 공간을 갈라냈습니다. 지수 씨,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엔 이미 울다 지쳐 생긴 붉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우진이에게 아빠가 있다는 걸 말해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단단하고 확신에 찬 말투였습니다. 지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커피잔을 감싸쥐었습니다. 마치 손의 떨림을 감추려는 듯 잔을 너무 세게 잡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지수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용기가 동시에 실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태유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아무 역할도 못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가벼운 일도 아닙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그 사실을 부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너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어.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너무 어렸고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너의 꿈을 막아서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이어 말했습니다. 우진이는 내가 혼자라도 지켜야 할 존재였어. 그렇다고 해서 너를 배제할 권리가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지수의 손등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태유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감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었지만 그의 표정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지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우진입니다. 태유는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진이가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자라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 말은 두 사람 모두에게 깊게 꽂혔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우진이, 그 아이가 가장 먼저야. 태유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감정이 아닌 책임을 기반으로 한 결심을 말했습니다. 우진이의 치료비, 병원비 모두 내가 부담하겠습니다. 지수는 깜짝 놀라 눈을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있습니다. 태유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 말은 지수가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책임을 나누겠다는 말, 부담을 함께 짊어지겠다는 말. 지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태우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원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온기가 있었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를 가리고 있던 벽이 아주 조금 눈에 보이지 않게 틈이 벌어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햇살이 병실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우진의 얼굴에 내려앉아 아이의 숨결을 더욱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지수와 태우는 서로 말없이 침대 양쪽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서먹하고 조심스러운 사이였지만 공간에는 이전과는 다른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느릿하게 눈을 뜨더니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왜 같이 있어? 아이의 순수한 질문은 두 사람의 심장을 동시에 쿵 울리게 했습니다. 태우는 무릎을 꿇어 우진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우진아.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수는 조마조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잠시 숨을 들이쉰 후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태어났을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어. 우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하지만 진지하게 들으려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태우는 우진의 작은 손을 감쌌습니다. 아빠가 내 옆에 있을 거야. 내가 힘들 때도 아플 때도 웃을 때도 다 같이 있을 거야. 지수는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감정이 터질 듯한 물기가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우진은 한참 동안 태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나랑 놀아줄 수 있어요? 우진의 해맑은 질문에 지수와 태윤 둘 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태윤은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무조건이지. 우진은 환하게 웃더니 태윤에게 팔을 벌렸습니다. 아빠 안아줘. 그 순간 태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우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직접 가슴에 닿자 태윤은 견딜 수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라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아빠, 우진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단어가 태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8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이름, 그리움조차 몰랐던 관계가 지금 이 순간 비로소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슬픔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도, 감사,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 태윤은 우진을 아는 채 지수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수 씨,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 봅시다. 부부로가 아니라 부모로서.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같은 길 위에 있었습니다. 우진이 양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집에 가요.
지수와 태유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금의 어색함, 조금의 미안함, 그리고 아주 큰 희망이 두 사람의 눈빛 속에서 동시에 빛났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의 새로운 이야기, 가족이라는 이름의 세 사람이 함께 걷는 첫걸음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링크를 공유해 주변에도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듭니다.